안녕하세요. 수요 창작 소설 책과 책사이 소설입니다. 반역의 그림자. 때는 바야흐로 대안의 별들이 속절없이 떨어져 내리던 쓰러져가는 시절이었다. 하늘은 늘 먹구름으로 뒤덮여 한 줄기 햇살조차 사치였고 서늘한 바람은 찢어진 창호지를 맴돌며 이 땅에 억울하고 슬픈 사연들을 실어 나르는 듯 했다. 일제의 검은 그림자가 한반도를 서서히 잠식해가던 1890년대의 어느 비정한 해, 한성부의 깊은 골목 어귀, 초라한 주막집 뒤편의 작은 오두막에서 기묘하리만치 찬란한 생명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정무현. 갓난 아이의 그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은 그의 눈빛은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 범상치 않은 광채를 품고 있었다. 마치 핏빛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새벽별과도 같았다. 모연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비극의 그림자에 드리워졌다. 그가 채 두돌이 되기도 전 어미는 오랫동안 앓던 병마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어린 자식을 뒤로한 채 차가운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비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일제의 강제병합에 저항하며 의병의 깃발을 들었다. 이대로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는 뜨거운 외침과 함께 사음토로 나선 아비의 어려운 불꽃은 허나 머지않아 일제의 잔혹한 총칼 앞에서 쓰러져 버렸다. 하늘하게 식은 주검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아비의 모습은 어린 무현의 기억 속 가장 깊은 상흔으로 박혔다. 따뜻한 부모님의 손길 한번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무현은 작은 육신만큼이나 여린 마음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3살배기 그의 왜소한 어깨 위에는 이미 세상의 모든 외로움이 짐처럼 내려앉은 듯 했다. 친척들의 손에 맡겨졌다 하나 부모 없는 아이에게 세상의 시선은 늘 사느라고 무심했다. 아이들의 장난기 가득한 웃음소리는 그에게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였고 따스한 손길과 다정한 말 한마디는 꿈속에서조차 희미했다. 아비 없는 애송이가 뭘 안다고 망한 집안의 고아가 뭘 어쩌겠냐고 그 같은 말들은 어린 무현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는 태생적으로 세상과는 모든 교류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누구의 품에도 안겨본 적 없는 그의 마음은 마치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깊은 운물처럼 공허했다. 그 고독과 빈자리를 메운 것은 놀랍게도 지식이었다. 그를 깨치기도 전 그는 북과 먹의 냄새에 이끌려 낡은 서책들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비록 찢어지고 해진 고사들이었으나 그 속에서 무연은 자신만의 우주를 발견했다. 그의 어린 눈에는 난해하기만 했을 천자문을 해석해 나갔다. 10대에 이미 사서삼경의 구절을 줄줄 읊었고 고대 역사를
꿰뚫는 그의 능력은 실로 경이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갓 초등과정을 마칠 나이에 성인 유생들도 어려워하는 논어와 맹자구절을 줄줄 읊는 모연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아이 정녕 하늘이 점지한 재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혀를 내둘렀고 그의 비범함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찬란한 재능과 경탄 속에서도 무현의 눈빛은 늘 어딘지 모르게 서글펐다. 책 속에 파묻혀 밤을 지새우는 나날 속에서 그는 잃어버린 부모의 따스함을 갈망하며 고독을 삼켰다. 그는 그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이자 벗이었지만 동시에 세상과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거대한 장벽이기도 했다. 그의 영민한 머리는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지만 그의 여린 가슴은 그 어떤 것에도 온전히 안착하지 못하고 늘 부유하는 별처럼 외로웠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의 천재성은 그를 세상의 꼭대기에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외로움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잔혹한 칼날이었다.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반역의 씨앗은 바로 이 감춰진 고독과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 그리고 지식에 대한 맹목적인 탐닉 속에서 이미 조용히 삭트고 있었다. 소년 무현은 홀로 지식을 탐닉하는 과정에서 깊은 허기와 갈증을 느꼈다. 그를 받아준 친척의 집은 이미 빈 공과 불안으로 가득했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책을 펴는 곳조차 사치로 여겨졌다. 방황하던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웃 마을의 학동이었다. 총독부가 허락한 근대 학교와는 다르게 우리 고을에 박명하 교장 선생님께서 세운 조선 학교가 있대. 오직 조선의 아이들에게 조선의 혼을 가르치는 곳이지. 그 말은 무현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불꽃을 지피셨다. 무현은 해질녘 큰 집신을 끌며 흥화학교라는 형편이 걸린 작은 건물에 다다랐다. 붉은 벽돌과 유리창이 제법 근대적인 모습이었지만 묘하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교문 옆에는 총독부에서 세워놓은 듯한 거만하게 팔짱을 낀 일본인 순사 한 명이 희부한 연기를 품으며 서 있었다. 학교를 지나는 조선인들의 걸음은 늘 움츠러들었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마저 교정 안에서만 겨우 허락되는 듯 했다. 이는 일제가 조선의 모든 숨통을 끊어 놓으려 애썼던 비겁하고도 치졸한 만행의 한 단면이었다. 조선인 학생들도 학교 가는 길에 일본 순사들에게 불신 검문을 당하고 일본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맞기도 했다. 정녕 나라를 빼앗은 도둑이 주인 행세를 하며 백성들의 영혼까지 짓밟으려는 파렴치한 형태가 아닐 수 없었다.
있다.